올바른 연금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는 연금 내비게이터 이화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퇴직연금 상담센터를 통해 근로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 망설이시는 업체 담당자분들을 위해, 또는 이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립을 해야 될지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을 위해 업체 담당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은행 연금신탁사업단 김민혜 대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남은행 연금신탁사업단 대리 김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리님 정말 반갑습니다. 대리님께서는 연금신탁사업단에 꽤 오랜 시간 근무를 하셨잖아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주로 영업 전 업무 지원과 영업점을 통해 문의 주시는 퇴직연금 제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가입 근로자 및 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퇴직연금 상담센터 업무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가끔 콜 대기가 많을 때나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상담센터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퇴직연금 상담센터를 통해 근로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사실 근로자분뿐만 아니라 이 업체 담당자분들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궁금해서, 또는 제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내용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많이 주신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 상담센터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적립금을 납부하는 기준이라든지 뱅킹을 통한 가입자 등록, 지급 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 방법에 대한 다양한 문의들을 주시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퇴직연금 제도 하면은 이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제도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회사는,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에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네. 회사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네.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내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는 있지만,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제재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근로자 퇴직급여와 수급금 보장을 위해서 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 업체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퇴직연금 상담센터에서는 이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절차에 대한 문의도 꽤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좀 더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곤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퇴직연금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막상 도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데요. 퇴직연금 상담센터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좀 더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가까운 영업점에 퇴직연금 담당자와 연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퇴직연금 제도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 선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없는 경우는 근로자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 제도 선정을 할 때도 사실은 뭐 DB 제도를 할지 DC 제도를 할지 이런 것들 선정할 때 고민이 참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연금 내비게이터님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행에서는 제도 선정을 위해 설명회가 필요한 경우 화상 세미나 또는 회사 방문 등을 통해 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영업점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퇴직연금 제도 선정 단계에서부터 좀 막막하시다면 경남은행 퇴직연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도 선정을 하였다면 두 번째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10인 미만 사업장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규약 작성 의무가 면제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까요? 네, 규약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도 당행 영업점 퇴직연금 담당자 또는 퇴직연금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규약을 신고하는 방법, 관할 지청에 대한 안내까지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와, 규약 작성에 대한 도움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든든하겠네요. 규약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규약 신고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즉 은행과 운용관리 계약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계좌를 만들고 부담금을 적립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계좌를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퇴직 적립금을 사내 적립이 아닌 사회 적립, 이 퇴직연금 제도 운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업체 담당자분들이 이 DB냐 DC냐 이 제도에 따라서 적립금을 어떤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지 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제도별 적립 기준 어떻게 되나요? 네, 확정급여형 DB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최소 적립 비율 이상 적립을 하게 되고 이때 최소 적립 비율은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이후 100%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행에서는 매 3년도 말 기준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고 적립 부족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퇴직연금 제도 도입 시기와 이 근로자의 그 입사 시기가 달라서 적립금을 이제 처음에 적립할 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업체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에 소급 적용할 제도를 설정한 경우인데요. 퇴직연금 가입자의 근로기간이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적립비율이 산출되기 때문에 적립 의무를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확정기여형 DC 제도는 또 적립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DC 제도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확정기여형 DC 제도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규약에 신고된 납입 주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요. 근로자는 적립금을 운용하여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납입 주기는 규약에 따라 뭐 매월 또는 분기, 매년으로 납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납입 주기를 조금 지나서 지연해서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네, 부담금을 지연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및 미납 통지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가입자의 퇴직금 보호를 위해 관리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당행에서도 부담금 미납 통지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니 납입 주기와 가입자들의 연간 임금 총액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대리님께서 이 영업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업체를 통해서 이런 적립금 부담금에 대한 상담 전화를 또 받게 되실 텐데, 업체에서 사실 부담금을 적립하는 이 과정에서 적립 방법을 기준을 잘 모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체에서 이 점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에피소드, 뭐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가
개인 IRP 의무 이전으로 근대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퇴직급여를 입금하기 위해 과세이원 정보 등록까지는 잘 됐는데 네. 막상 이체는 개인 부담금 계좌로 했다거나 정시 부담금과 퇴직 신청 시 처리되는 자녀 부담금을 구분하지 않고 입금했다거나 급여를 퇴직연금 계좌로 차고 송금을 하기도 하고요. 네. 직원들 간의 적립금이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상황이 굉장히 또 난감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차고 송금을 했다든지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뭐 잘못된 송금 사례들 적립금의 적립이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모두 난감한 상황들이지만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차고 처리 사안에 따라서 영업점 신청을 통해 정정 거래되기도 하지만 네. 부득이 거래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업점 퇴직연금 담당자나 퇴직연금 상담센터를 통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경우도 있으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쑥스럽지만 제법 오랜 기간 동안 퇴직연금 업무 담당을 맡아오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곤란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별로 지급하였으니 부담금을 반환해달라는 경우인데요. 네. 즉, 확정 기여형 제도에 네네. 가입이 되어 있고 네. 적립도 되어 있는데 네. 은행으로 청구하지 않고 회사에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반환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리님, 이게 또 그냥 생각해 보면은 회사에서는 DC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금을 좀 적립을 해 두긴 했지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당한 퇴직금 제도로 퇴직급여를 계산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DC 계좌의 적립금은 당연히 회사로 돌려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는 건가 봐요? 네, 물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꼭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부탁드립니다. 정말 꼭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 점은 정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리님께서 오늘 업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업체 담당자분들 또는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하고 싶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전달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당행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퇴직연금 정보 발송을 위해 기업, 업무 담당자, 가입자의 주소,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부탁드리고요. 당행 홈페이지 퇴직연금 자료실에 거래별 제반 서류라든지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업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각종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은행 퇴직연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업체 담당자분들이 궁금하신 모든 내용들을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자주 묻는 질문만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위에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경남은행 퇴직연금 전용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 BNK 경남은행이 함께하겠습니다. 경남은행 연금 내비게이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